현자 기준으로다가 내가 정리해 놨으니까 자, 중요한 내용만 확인해 보자. 자, 1, 2, 3, 4번 제시문을 1번하고 3번 제시문 그리고 2번하고 4번 제시문으로 각각 내용을 묶었거든. 근데 여기서 글자 수를 늘리는 방법은 뭐냐면 1번 제시문과 3번 제시문이 공통적인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얘네 둘 사이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이런 점들을 지적해주면 글자 수 늘리는 거는 뭐 그렇게 큰 힘든 문제가 아니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2, 4번도 공통적으로 능력주의 옹호하고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건 맞는데 각각 쪽 내용이 좀 달라. 알겠어? 무슨 말인지? 네. 자, 여기 나오는 대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1, 3번은 능력주의의 한계, 그 다음에 불평등이 가져다 준 결과, 역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반면에 제시문 2번하고 4번은 능력주의를 옹호하고 있어.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능력주의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자, 먼저 제시문 1번.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거야. 그렇게 안 되면 정치 권력이 편중되고 기득권 집단이 미득 집단을 정치적으로 배제시킨다. 그러면 결국 이 자신들한테 유리한 정치적 결정이 기득 집단 위주로 정치 결정이 일어나는 왜곡된 현상이 나타난다. 그럼 왜곡되면 어떻게 될까? 결국은 이 왜곡 현상은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그래서 빈곤층의 자녀들은 기회가 박탈되고 또 부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굳어지게 되면 고학력 명문 학벌 이게 자격처럼 배제시키는 수단으로 네.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는 사회적 배제 장치가 될 거고 그러면 점점 더 빈익빈 부익분을 가속화될 거다. 그 다음에 이것이 경제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 경쟁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정치에 있어서 민주주의 토대가 잠식된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위에서 말한 대로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국가가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는 역할을 강조한 거야. 당연히 3번은 국가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 차이를 논의하면 돼. 그래서 불평등의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쇄적으로 일어나거나 혹은 각 분야별로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교육에도 그 다음에 사회적 배제장치 그래서 시장 경제에도 마지막으로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평등의 실현이 중요하다. 만약에 불평등이 가속화되면 이런 부정적 결과를 만들고 제시문 3번은 경제적 세계화 이거는 이제 국제관계 혹은 국가 간의 관계를 얘기한 거고 얘네들이 지금 주장하는 건 경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경제적 성장 부의 획득 국가의 부를 말한 말이야. 네. 이렇게 명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국가 간의 차이가 너무 심하단 말이야. 원래 전통적인 세계화 혹은 세계적 질서는 뭐 예를 들면 민주주의 확립이라든지 기초교육 확대 이게 균형 평등이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기회 제공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정의의 가치로 실현돼야 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세계화에 어울리는 거야. 문제는 여기 앞에 단서가 경제적이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1번, 그 다음에 2번, 3번이 그래서 3번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기회 제공 이 1, 2, 3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뭐만? 시장의 확대, 경제적 성장, 부의 축적, 획득 이런 것만 관심이 있단 말이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국가 간의 불평등, 특히 평등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제반 조건이 취약한 여러 나라 불평등이 심화된다. 따라서 세계화 운동은 여기서 경제적 세계화 운동이 경제적
경제적 세계화 운동은 세계 번영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접근법이다. 자, 여기서는 경제적 부분에 치중하고 있는 세계화에 관련된 거. 그래서 부적절한 접근법이며 세계화 과정에서 발생한 계속 빠뜨리는데 경제적 세계화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불평등, 국가 간의 불균형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세계의 정의를 위해 이행해야 할 책무들 이것들이 각 국가에 이행해야 할 책무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국가가 국가를 세계화시키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행하는 것들이 겉으로 표면에 등장하게 되는 게 경제적 세계화거든. 네. 그러면 이 국가 안에 있는 국가 내의 불평등 문제, 이 문제는 수면 아래로 잠겨버린단 말이야. 알았어? 네. 거기 면제부라고 얘기했지, 그지? 이런 문제도 양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추가해서 하면 돼. 그래서 지금 1번하고 3번은 한쪽은 국가가 불평등 해소에 기여해야 되는 다 정당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경제적 세계화가 갖고 있는 허구, 그 다음에 불평등 심화를 해결해야 될 책무와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게 국가, 즉 여기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 국가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국가의 개념은 앞에 이 제시문 1번에 국내 국가하고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 이걸 확대됐을 뿐이다. 이렇게 차이를 좀 이야기하면 되고요. 반면에 제시문 2번, 4번은 2번 같은 경우 모든 사회는 구성원의 능력에 따라 능력주의 과업을 수행하도록 구조화됐대. 사회 공동체가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각각의 역할이 맡겨지고 그 역할에 맞는 즉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그런 어떤 업무적인 특성상 능력 발휘를 더 많이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 지금 적절한 자질과 재능을 갖춘 사람이 중요한 일을 해. 그러면 그에 따른 보상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능력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재능에 대한 보상은 불가피하다.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요. 기존 사회 질서 안에서 사람들을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이게 능력주의란 말이야. 적재적소의 배치, 능률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사회의 기능을 증진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국가고 국가의 교육이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면 돼요. 네. 제시문 4번 사회계층의 분화, 그에 따른 불평등 현상을 지니는 기능적 측면을 함축하고 있다. 맹자. 대인과 소인이 일이 각기 구별되며 마음을 다스리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야. 마음을 다스리는 정치는 역량을 갖춘 대인이 해야 되고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생업은 소인으로 기능적으로 분화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맹자가. 따라서 능력에 따른 또 나서 기준 사회계층의 분화를 옹호하고 있다. 각각이 사회계층의 위치가 다 정해져 있고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각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가 다 다르고 능력의 한계도 다르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게 맹자 얘기란 말이야. 맹자는 소인이 세금을 내어 대인을 먹여 살리는 것, 이것은 천하의 공통된 원리라고 하면서 각각의 능력을 발휘하고 위치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능적으로 옳다는 측면에서 진상, 거기 나온 진상을 설득하고 있는 거야. 저기 지금 봐봐. 천자를 썼는데 네. 천자의 내용이 좀 부실하지요. 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있잖아. 우리는 지금 시험이라는 관문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요구하는 건 천자가 아닐 가능성이 커. 그냥 무제한으로 하면 뭐 1500자, 2000자 쓰겠지만 시간 제한 때문에 이렇게 쓰다 보면 다른 문제 못 쓰니까 그렇게 쓸 수도 없어요. 그러면 시험에서 요구하는 거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긴 분량을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600자에서 많으면 700자 분량으로 압축하는 걸 원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지금 1번 문제가 분류 요약이란 말이지. 네. 요약을 어떻게 하느냐. 이 요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알겠어? 네. 그렇게 요약하면 돼. 네.
네.